어떤 사람은 10억 있어도 돈이 없다고 하고, 저랑 동갑인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여행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각자 기준이 다른 거죠. 지난 영상 끝부분에 하신 얘기부터 시작하시죠. 네. 돈은 별로 없는데 뭐가 있으시다고요? 퇴사 경험이요. 네? 회사 경험이요? 네. 제 이래봬도 퇴사 경력직입니다. 아, 이제는 퇴사를 해보셨다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건데요? 보통 이직할 회사가 정해지거나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네? 왜요? 보통 다른 회사 합격하고 사표 쓰는 게 정석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제조업 회사 해외 영업부에서 일할 때였어요. 제가 첫 번째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와, 돈을 이렇게 번다고? 느끼면서, 아, 제조업은 제품으로 승부를 보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돈 버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순진했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는 돈 버는 곳이잖아요. 어디 회사든 다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 해외 영업부에서 1년을 일했어요. 대기업 1차 벤더에 탄탄한 곳이긴 했는데, 다니면서 느낀 게 별로 뚜렷한 비전이 안 보이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한계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경력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할까도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가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던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뭐 관련 대학원도 사설 학원도 많은데, 그때는 몇 없었어요. 저는 이제 와서 대학 가긴 싫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이 분야에서 일자리는 1년 안에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가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일하면 언젠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도 갈 수 있겠다 희망을 품었죠. 제 전공이 금융공학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 미적분, 코딩 이런 거는 배운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난 데이터 사이언스로 간다. 숫자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연관성을 찾아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나요? 여기에 진짜 매료됐었거든요. 근데 뭔가 한국에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으니까 거기 교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유다시티라는 곳에서 몇 개 강의를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여기 강의 듣고 뭐 구글에 갔다, 애플에 갔다 막 수강 후기가 넘쳐나서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영어로 들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긴 했는데, 한국어로 배웠으면 더 빨랐을 텐데 괜히 폼 잡다가 시간만 오래 걸렸죠. 이때도 사실 제조업 회사 다니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 있었거든요. 근데 발등에 불 안 떨어졌다고 강의 결제해놓고 시작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퇴사하고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퇴사하고 다음날 바로 서울 원룸빵 짐 싸서 트럭 용달 기사님 불러서 부모님 댁으로 이제 짐 다 옮겨놓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어요. 뭐 이거는 제가 했었던 그런 2018년도에 들은 거라서 동의가 좀 느리끼리 제가 한다. 많이 버리긴 했는데 일부러 좀 이거는 프로젝트 지금 한 비행이었던 연규룡 교수님 거 많이도 했다 진짜. 내용이 쉽진 않았지만 배울 때 되게 기대감 가지고 재밌게 열심히 했다 그때. 나중에 영상으로 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남겨놨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 공부하면 기본은 하겠다 싶었을 쯤에 몇 개 회사에 지원을 해봤고, 한 카드사 빅데이터 팀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진짜 기뻤죠. 드디어 흥미있고 하고 싶던 일을 하게 되었고, 제조업 회사보다 대학 연봉도 높았어요. 금융권이 진짜 돈을 많이 주긴 해요. 제가 퇴사 경험으로 배운 건 이거예요. 하루 일과 힘들게 보내고 나서도 주말에도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 언젠가 후회가 남을 것 같다면 질러야 되는 겁니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제가 그 제조업 회사 정규직으로 있을 때 나온다고 하니까 다 뜯어 말렸어요. 딱 3명 빼고. 1년을 다녔지만 사실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건 6개월 다녔을 때거든요. 그때 엄마가 울면서 붙잡길래,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하러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이 정도 하시면 한 번은 듣자 하고 더 다녀보겠다고 했었고, 하지만 1년 됐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너가 이번에 취업도 나이 먹고 정규직 겨우 힘들게 됐는데 나오면 어떡하냐, 너는 왜 너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유명하면 누군가 이미 하지 않았을까? 지금 하고 있는 걸 잃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저는 그때 그 회사 안 나왔으면 아마 꽤나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대신 감내할 건 감내해야 돼요. 혹독하긴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생일날에 돈도 없고, 그때가 이제 퇴사 2달 전인데 생일날 회덮밥이 먹고 싶은데 그거 얼마 한다고 자취방에서 시리얼을 때울까 엄청 고민하기도 하고, 레노버 저가형 노트북 사고, 아까 얘기한 유다시티 인터넷 강의 비용, 그리고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비 등 생각하면 돈이 얼마 없잖아요. 이런 고민 얘기하니까 친구가 자기가 돈 보내준다고 그거 회덮밥 먹으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먹긴 먹었는데 이 새끼 그 돈 아직도 안 보내줬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퇴사하고 6개월 열공하고 업종 변경해서 딱 축보한 것 같지만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6개월 뒤에 취업이 될 거라는 보장도 당연히 없었고, 아메리카노 마시기 빠듯해서 집에서 커피가루 2스푼 이제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도서관 정수기 뜨거운 물 타서 마시고, 공부하다가 진짜 지칠 때만 도서관 카페 가서 2,000원짜리 커피 사서 마시고, 카드사 딱 취업할 때 보니까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2였거든요. 만 나이 아니고. 가장 현타가 세게 온 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먹으러 집에 갈 때 도서관 근처 유치원 앞을 지나거든요. 이때가 진짜
유치원 하원시키고 애기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애들은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있고 저는 거기 지나가는데 그 엄마들이 제 또래였거든요 당시.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있나. 적당히 회사 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저런 와이프랑 애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일부러 그 길이나 그 시간 피해서 다니기도 했어요. 아이고 그냥 회사에서 흔한 대신팀인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자기만의 스토리들은 있을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제가 다 겪어봤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채로 회사를 나왔어요. 그때 잘 풀렸다고 이번에 또 잘 된다는 보장? 당연히 없어요. 지금도 그때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채로 그 도서관에 갑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제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때처럼 커피가루 2스푼 텀블러에 담아서 옵니다. 하지만 돈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재벌 수준으로 많고 지금도 그때처럼 유치원 하원 시간에는 아이들의 즐거운 하원길을 봅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의 삶도 아주 고단하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그 아이들 중 한 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카이기에 더 이상 현타나 자괴감은 없어요. 어차피 살면서 쉬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공익 다녀온 사람도 나 군생활 진짜 힘들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이전 퇴사도 그렇고 이번 퇴사도 그렇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살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중에 열의 9은 실패하거나 혹은 쫄려서 못하거나 였거든요. 하지만 시작할 때는 항상 이거 괜찮다, 이거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남들은 실패나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지만 저한텐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지금 자괴감이나 현타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실 걔네도 티를 안 낼 뿐이지 회사에서건 집에서건 뭐 건강이건 진짜 힘들다.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 없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생 말년병장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자기 이름을 말년으로 지은 사람도 번아웃이 오는 세상입니다. 도발 왜 이 하냐고. 세상이. 오고도발 왜 하냐고. 아주 그냥 우리가 어? 미안해. 제 채널 메인 주제는 철학이에요. 하다 보면 개그로 바뀔 것 같긴 한데 인터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웃긴 얘기도 하면서 사는 얘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하시면 더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찍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야 빨리 가면 안 돼. 일로 와. 아직 그러면은 영화가 안 나와. 찍고 있어. 천천히 약간 감동적으로 봐주는 척 감동적. 그냥 그림 예쁘게. 손이랑 천천히 가는 거야. 감동적으로 감동적으로 부탁해. 재미없어. 빨리 가까서 엄마가 뛰어야 돼. 엄마 달리기 할 줄 알아? 이게 뭐냐고. 감독 파괴. 감독 파괴. 이제 퇴근할 거야? 한번 보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다음 영상 주제는 뭐죠? 영상 중간 부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엄마도 막 너희들 듣는 순간 이게 있지. 아빠도 엄마가 아빠 생각해도 불쌍한 거야. 취업하기도 얼마나 힘들었어. 200개, 300개, 500개를 내니까 고생할 정도잖아. 엄마도 그런 게 있어. 아들 키워가고 아들이 어디 여행 보내고 여행 가고 다 너만한 애들 친구들이야. 그래야 그런 친구들끼리 우리는 항상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직장도 크게 더 제대로 다니는 거고 그나마 인턴이야. 그것도 짱이. 근데 인턴 하다가도 되는 애들은 다 되더라고. 네가 내년에 갈지 후년에 갈지 어떻게 알아? 나는 너가 내년에 갈 수 있다고 그거 모르지. 진짜 못할 수도 있죠. 못하지. 내년 초에 뭐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그러니까 거라니까. 그너 31살에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이 코스닥 상장업체 퇴사한다고 했을 때 엄마의 반응 많은 기대 바랍니다.